안녕하세요. 오마이스탁 안신혜입니다. 사상 최고치 흐름을 경신하면서 눈부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 대조적으로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 없이 끝난 미중 무역 협상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새부턴가 코스피는 2200선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저희와 함께 대응을 모색해 보시고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2N 오마이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계좌에 생명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한 주간을 되짚어보는 주간 특징주 탑2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봐야겠죠.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2차 일렉포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전형적인 산업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 계약으로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호평을 쏟아냈었죠. 일진 머티리얼즈 장중에 주가는 8% 넘게 급등하다 이후 숨고르는 중인데 현재 3% 강세 5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일 오전 9시 40분 전일 8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1등 업체죠. 응급집 전체로 해가지고 국내 1위 업체인데 8천억 공급 계약을 했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작년 매출이 4,5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매출로 2018년에 8천억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23년까지 연 1만 2천 톤씩 총 6만 톤, 그러니까 8천억 정도 응급기 전체를 공급을 하겠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일진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번에 47,000원 이때 밴드 라인에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목표가는 55,000원 잡아라. 55,000원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더 가져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오늘 조금 7%, 8.9%까지 상승했다가 상승폭 반납하고 좀 음봉을 만들면서 54,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지금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증설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그 8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말고도 다른 규모의 또 매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외에도 추가로 또 캐파를 3-4배 정도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의 다변화 그리고 매출의 증가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제가 생각에는 아주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55,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향후 성장성, 미래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주가가 눌렸을 때 눌림목 관점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6개월, 1년, 2년 가져가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눌릴 때마다 비중을 5%, 10%, 5%, 1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눌림목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되겠습니다. 모처럼 전해진 중국발 훈풍에 강세를 시연을 했었죠. 중국 정부에서 상하이 일부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동성제약이 8%까지 급등을 했고요. 한국화장품 3.56%, 코리아나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
SK 바이오랜드,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1대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주가 탄력은 어렵겠다, 이런 우려감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엇갈리고 있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장품주 좀 힘들었죠. 작년 17년도 3월부터 중국에서 사드 보복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 다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었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뭐 전고점도 못 가고 전전고점도 못 가고 계속 옆으로 눕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자, 대장 주격인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주봉상으로 보시듯처럼 고점 2015년도 2월인 고점 45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고점을 43만 원, 42만 원, 36만 원, 33만 원 이렇게 계속 낮추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중국 그렇죠. 뭐 사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보복하고 있고, 뭐 대만이랑도 또 보복하고 있고, 뭐 무역 정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긴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토 문제 때문에 많은 뭐 국가들과 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자, 그런 거면 이제 우리는 이 사드 보복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과 관련돼서 생고가 열도와 관련돼서 반일 감정이 생겼을 때 회복되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부터 사드 보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 나오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이거 단기적인 반등이다, 한 2년 봐야 된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뒤집듯이 확 뒤집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3월부터 지금 올해가 8월이니까 17개월, 18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화장품주들이 밀렸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점에서 꼭 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뉴스를 보면 상하이 쪽에서 일부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었다. 지금 중국 쪽에 놓고 보면 개인 관광객들은 그 7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 입국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아직 막아놓은 상황인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상하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뭐 전일장 그리고 전정일장 주가가 화장품주, 면세점주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확 뒤집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렸을 때 사시는 전략이 좋지, 주가가 갑자기 올라거나 아니면 면세점 관련된 주, 화장품주 관련된 주들이 급등했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꼭 눌렸거나 조정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일지머티주와 비슷하게 비중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분할해서 매수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수익이 잘 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매수 시그널 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죽기 직전인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심폐소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02786-102-1024,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어느 분야든 유행이 있죠. 옷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유행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폭염 테마주, 찬바람 불면 배당주, 2018년에 강타했었던 남북경협주, 2차 전지주, 그리고 선거 때마다 돌아오는 정치 테마주까지 때마다 기승을 부려서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아싸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행하는 테마, 유행하는 종목 따라갔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의뢰주신 분이 유행템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죠. 성신양회 그리고 에코마이스터, 현대제철 3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남북경협주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종목을 사셨다고 하시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마이너스 27, 에코마이스터 마이너스 10, 현대제철까지 마이너스 17%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행하는 종목 사는 것도 좋고요. 수익 보는 것도 좋고 손실 보는 거는 아쉽지만 자기가 유행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 매수 시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시점 봤더니 유행이 한창일 때 그리고 막 꺾이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성신양회도 그렇고 에코마이스터도 그렇습니다. 얼리 어답터는커녕 레이터 어답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분은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3차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보유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실이 너무 크죠? 일단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그거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 3가지 종목 간단히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회도 그렇고 에코마이스터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남북 경협주로 너무 포트가 집중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가 집중돼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면 뭐 괜찮은 거겠죠. 근데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성신양행, 에코마스터, 마이스터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인 구간이다 보니까 투자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현대엘리베이터 저희가 언제 매도했죠? 잠깐 복고요구입니다. 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10일 날 매도했던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8월 10일 날 매도했을 때 단가가 10만 3천 원,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가가 10만 2,500원. 그러니까 지금 보름이 지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도한 가격, 그러니까 저희는 변동성에서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뭐 비슷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또 만난다. 뭐 북한에 또 간다. 4차 방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종전선언 관련돼 가지고는 4차 방북 때는 뭐 이슈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남북 경협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묻지마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신양행부터 좀 하나도록 간단히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양행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한라 엠캠 인수를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 3가지 종목 중에 전화 연결이 잠깐 부드럽지 않았는데 3가지 종목 중에 가장 걱정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혹시? 당연히 현대제철이죠.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일부를 좀 차익 실현해서 19년 2월쯤에는 좀 일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현대제철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차익 실현이요? 아니 차익이 아니라 매도를 해서. 그렇죠. 예. 예. 그게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손실 구간이니까. 예,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제가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성신양행, 에코마이스터 중점적으로 좀 잘 봐드릴 테니까 좀 자세히 보세요. 네. 예, 포트가 이렇게 짜 있으면 제가 생각에는 투자보다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투기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인즉슨 매출 대비해 가지고 뭐 기본적 분석으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PER, PBR 이런 게 지금 고평가 영역 부분에 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성신양행이랑 에코마이스터랑 현대제철이 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매년 EPS가 20%씩 증가된다거나 뭐 BPS가 30% 증가된다거나 ROE가 뭐 15%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PER을 받는다라는 거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른 건데 자, 성신양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시멘트는 업계
5개 중에 4위. 레미콘은 업계 8개 기업 중에 8위예요, 8위. 근데 한라임캠을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뭐 검토 중이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튀었었는데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시멘트나 레미콘 시장에서는 업계 3위로 등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6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인수를 할지는 회사에서 뭐 검토 중이라고 하니 한라엠템 같은 경우도 인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아직은 확답은 없는 상황. 회사에서 조만간 결정해서 뭐 공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희가 5월 이때죠. 그 북미 정상회담 때 남북 테마주 다 정리해라. 그리고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엘리베이 기준으로 8월 10일 날 정리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매수 단가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을 잘 보고 따라하셨다고 하면 수익이 좀 나셨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성신여행 같은 경우는 15,8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네. 생각에는 아니 뭐 다음 주에 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또 간다 해도 지금 주가가 안 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이슈에 있을 때 첫 번째 상승만큼은 못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고 지금 전고점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DITI 같은 경우도 놓고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못 뚫고 전고점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성신여행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자, 매수가가 15,800원이면 현재가가 11,650원인데 다음 주에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나도 뭐 북한 비핵화 관련돼서 뭐 일정을 잡아서 왔다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오면 다시 한번 경협주들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신여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12,500원 요 라인이 딱 되겠네요. 12,500원 라인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그때 오면 뭐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때 뭐 폼페이오 장관이 갔는데 뭐 종전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 뭐 특별한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12,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1,2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다음으로 에코마이스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이스터 뭐 특별한 뭐 없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남북 경협주인데 뭐 찾아보면 산악철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뭐 이슈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 경협주를 묶여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매출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이슈는 없고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밀려갖고 14,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15,9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지간해서는 매수가 정리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매수가 정리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현대제철 잡아드리겠는데 제가 세 종목 중에 그나마 진짜 한 종목을 가져가라라고 하면 저는 현대제철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제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사신 다음에 올해 어쩔 수 없이 묻지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생각에는 현대제철은 뭐 좀 안 좋죠. 쉽게 말해서 조선소 산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현대차, 기아차가 잘 안 팔리니까 잘 안 되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매출이 뭐 급감하고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죠.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강판 가격을 자동차가 많이 팔리거나 뭐 조선소 배가 많이 팔리면 이걸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또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가 순이익이 좀 잘 안 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마진율을 현대제철에서 강판 가격을 탄력적으로 못 올리니까 이것을 반영을 잘 못한다고 하면 현대제철은 오히려 좀 악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동영강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포스코가 지금 한 22조, 20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현대제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5.7%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현대차 그룹이 막 지주사 막 개편한다고 그래갖고 막 모비스 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대모비스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현대제철이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지분의 구조는 뭐 개선한다고 하고 좀 좋아진다고 하면 현금성 자산이 좀 풍부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좀 탄탄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한반도 철도 프로젝트, 북미 정상회담, 북한 경제협력 사절단, 뭐 개성공단 이거 이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는 5월 달에 갔다가 이번에 못 가잖아요. 네. 근데 5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뭐 1년 6개월, 7개월 버티셨으니까 홀딩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5만 원까지는 조금 하반까지 5만 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밀릴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근데 뭐 63,500원에 사셔서 20% 사셔서 오래 들고 계시는데 5만 원 뭐 현재가 대비해서 5% 밀린다고 뭐 정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에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5만 원 초반이 온다고 하면 네. 지분을 비중을 조금 더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 현대차, 조선은 조금 턴어라운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만 조금 돌아선다고 하면 뭐 6만 원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6만 원이 갈 때 결국은 평균 단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뭐 에코마이스터 같은 종목들을 좀 위에서 정리하셔가지고 현대제철 비중을 5만 원대 조금 매수하셔가지고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포트를 운영하시는데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은 예.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제가 현대제철을 그러면은 연말이나 19년도 초반까지 보유를 하면은 6만 원 후반까지는 어려울까요? 아, 이 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만 원 후반요? 예.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 주가가 73,600원까지 갔었는데 그거에 한 30% 정도 좀 빠져가지고 지금 52,3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종목이 6만 원, 7만 원 갈지 고민하는 것보다 6만 9천 원, 7만 원 갈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평균 단가를 낮추면 6만 원 미만으로 낮춰놓으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6만 원 부분까지는 그 전에 갈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6만 원이 오면 그 이후에 이슈랑 사강이랑 수급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7만 원이 갈지 8만 원이 갈지 결정될 것 같으니까 예. 일단은 프로젝트는 5만 원대 매수 그리고 나는 버티자 6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하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은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시장을 꿰뚫어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판단해주고 계십니다. 윤동식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N텍이요. YN텍? 네네. 예, YN텍 매수가 비중까지 궁금합니다. 5,350원에 15% 보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계속 보고 있다가 인선이엔트나 이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내려버리네요. 아, 그때 오늘 굉장히 빠지네요. 아유,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할 수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종목 잘 봐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네. YN텍 재미난 종목이죠. 뭐 폐기물 처리 기업인데 네네. 최근에 놓고 보면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튀었죠. 그것 때문에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코인텍하고 인선이엔트하고 그런 걸로 좀 종목을 보고 있다가 네. 그 김에 매수를 했는데 하자마자 계속 3일째 빠지네요.
자, 5,19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태풍과 관련된 폐기물을 처리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죠. 오늘 뭐 태풍이 서울을 비껴나가가지고 강릉 쪽으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쪽엔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 보시면 폐기물 처리하는 코인텍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급락을 좀 했었죠. 장중에 뭐 3.9% 빠졌다가 지금 2%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인서니에티도 주가가 역시나 빠지고 태풍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폐기물을 처리할 게 없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YN텍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괜찮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논란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단발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YN텍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그리고 해운 운송, 해운 부분에서 수익성이 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냐면 YN텍이 17년도 말 기준으로 배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배를 2개. 배 한 대당 매출이 한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 배로 뭘 하냐면 미국에 있는 기름 사다가 날르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로 기름을 나르든지 컨테이너를 날리든지 뭘 날리려면 기름이 들잖아요. 기름이. 배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럼 예, 그렇죠. 유가가 오를수록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YN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해운만 놓고 보면요. 매출 기준으로 이익률이 한 15% 정도 나는 회사인데 이게 유가가 50불 기준이에요.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근데 유가가 지금 65불, 70불 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운 쪽에 대한 수익성은 과거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7년도 기준으로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가 2척인데 18년도에 2대를 더 만든다고 합니다. 더 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7년도에는 매출이 한 120억 정도 나왔고 순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왔는데 18년도에는 해운 쪽에서는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좀 감소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기물 관련돼서는 조금 짱짱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라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폐기물 관련해서는 YN텍 같은 경우는 전남과 광주 쪽에서는 MS를 1위를 가지고 있죠. MS 한 32%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폐기물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남 쪽에만 해도 한 뭐 1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2%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기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급등했던 부분 그리고 매수가가 5,290원이면 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매수가를 높게 잡고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부정적이지만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회사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0원 초반대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4,000원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5,190원이면 매입가 오면 대충 정리하시고요. 4,000원 초반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셨다가 5,350원인데. 예, 뭐라고요? 5,350원이요. 아, 그러니까 5,350원인데 지금 4,935원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현재가가 4,935원인데 기술적 반등이 나와갖고 뭐 한 5,000원 부근만 온다고 하면 냉정하게 좀 정리하시고요. 예, 기업 나쁜 기업 아니니까 이슈 사라져가지고 4,000원 부근 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에서도 단가 5,000원이면 매도 시점인가요? 예, 뭐라고요? 제 매수 4,000원대 매수해서 5,000원대 매도 하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아, 그때는 4,000원대 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종목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저희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1691번님 한정 KPS 39,200원의 비중 20%. 질문 많이 오죠. 한국전력, 한점 KPS. 제가 이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한전 살 바에 한전 KPS를 사자.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했다가 주가 거의 빠져버리죠. 근데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을 민자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좀 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39,200원에 20%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6,750원인데 제가 생각에는 39,500원, 뭐 매입가인 39,2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입가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5363번님 9,510원에 비중 20%. 건설 관련된 기업이죠. 지금 현재가 놓고 보면 6,94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남북 경협 때 맞춰진 9,500원대 이때 매수하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좀 안타깝지만 물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차트 모양이나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 자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기관은 뭐 관심이 없고 외인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트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위에 막히고 있는 선들 전체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괜찮은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하지 마시고 현재 손절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에는 8,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00원이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번호 4273번님 녹십자 랩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셀인가요? 예, 자 볼까요? 녹십자, 예, 녹십자 셀. 자, 49,750원이네요. 현재가가. 근데 매수가가 58,800원. 예,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죠. 지금 이게 언제죠? 8월 17일 날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슈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희귀약품 지정, 록집사 셀, 희귀약품 지정, 이뮨셀,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희귀약품 진행이 됐다. 희귀약품이 진행이 되면 FDA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좋은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갭을 안 메꾸고 쭉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58,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약간 높은 단가이긴 합니다만은 예,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딩 하시고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 크게 수익 실현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언제죠? 8월 20일 날 갔던 55,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얘는 46,000원까지 밀리고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목표가 54,000원 잡고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USD요. 비중은 70% 11,000원이요. UST 11,000원에 70% 비중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네, 전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재밌는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전체적으로 좀 봐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매매 좀 맞춰서 해주세요. 예, 저희가 방송하는 게 쪽집게 뭐 점쟁이 방송이 아니니까 시장을 전망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정확히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USD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죠. 개별로 놓고 보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126억, 영업이익 16억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8%, 34% 정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차 분리막에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분리막이라고 하면 보통 건식이랑 습식으로 나누죠. 쉽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근데 건식으로 쓰는 거는 자동차로 보통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습식은 뭐 IT 기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이쪽에서 사용하신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USD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분리막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건식과 습식의 장점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건식에 대한 비용도 30% 정도, 건식 대비해서 습식 대비해서도 30%밖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렴한 가격에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2차 늘리를 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기업을 선정할 때 기본적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2차 전지도 걸렸고 분리막도 그렇고 뭐 ESS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장할 기업은 성장할 섹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매수 단가가 11,000원의 비중을 70%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매도 사인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000원 미만에서 그러니까 9,000원 부근에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관점을 드리고 싶지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나 9,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나 이 기업이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 간다고 하면 뭐 9,000원에 갖고 있나 11,000원에 갖고 있나 비슷하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도 사인을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9,000원 부근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매수하는 거를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재점검 받고 싶으시다거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하다 하신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 종목 상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3444번님 신신제약 8,890원의 비중 20%. 자, 현재가 8,7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기업 놓고 보면 8월 21일 날 장대 한봉을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장대 한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동반됐네요. 자, 이날이 보면 8월 21일인데 21일 날 거래량이 640만 주, 개인이 15만 주 샀고 외인이랑 기관이 다 던졌네요. 그 이후에도 외인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신제약 8,890원의 비중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은 매입과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바이오텍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차바이오텍 뭐 카톡으로 오셨네요. 카톡 해피님, 해피 하트님이 보내셨는데 27,300원에 비중 30%, 현재가 18,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다 안 좋죠. 파미셀도 그렇고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쭉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차바이오텍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방송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세포, 두 번째 치매입니다. 이거는 왜 투자를 안 하냐면 성공하면 대박인데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변외로 놓고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27,3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뭐 진단을 해드리면 과거에 뭐 관리 종목 지정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감사 의견 거절된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빠졌을 때 가격이 2만 원대인데 그 가격을 못 들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3,000 이게 얼마죠? 13,100원까지 빠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19,000원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2만 원 좀 맞고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2만 원 잡으시고 그리고 조정 온다고 하면 17,000원, 18,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 잡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17,000원, 8,000원 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일제약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제약 전화번호 4488번님 22,000원의 비중 20%네요. 3일제약 오늘은 11% 급등 윗골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수급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인이 매도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네요. 20만 주, 10만 주 거래되던 게 오늘 180만 주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중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죠. R&D 비용에 대한 규정을 금감원에서 짓겠다라고
뭐 확답을 짓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3일작 22,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괜찮고요. 정리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3만 원 부근, 그러니까 오늘 고가 부근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11%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3만 원까지는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375번님 아우딘 퓨처스 27,200원에 비중 30%. 자, 주가 좀 빠지네요. 그러니까 27,000원이 딱 고점에 물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22,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중 관세 어쩌고 한한령 뭐 문제 뭐 이렇게 뉴스 계속 많네요. 뭐 네오 뭐 이게 됐는데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기초 화장품 매출이 한 50%, 마스크팩 관련된 ODM 매출이 한 20%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실적을 놓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중국 때문에 적자 났네요. 5억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으로도 3억 적자. 근데 올해는 1,100억에 150억 생각하고 있네요. 가이던스가. 그리고 실적을 놓고 보면 1분기 230억, 2분기 280억,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지금 과거에 쭉 놓고 보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연초 대비해서 9,000원짜리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200% 이상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7,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너무 높은 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30%인 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올랐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제 생각에는 좀 하방으로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긍정적인 사인보다는 주가가 하방으로 2만 원 정도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신 EDP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3314번님 1,760원에 비중 10%네요. 10%. 자, 상신 EDP 잠시만요. 예, 상신 EDP. 자, 현재 주가가 14,900원. 14,900원, 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기업을 1,7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게 언제 사신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17,000원에 사신 것 같은데 17,000원도 많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기업을 1,700원 사셨다고 보면 좀 한참전에 사신 것 같은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봐드리도록 하면 자, 최근의 상승을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쭉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된 매출이 증가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15년도, 16년도가 다 영업 적자가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17년도 61억 흑자. 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아직도 규제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출이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상승이 조금 그런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때 부근, 그러니까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일단 오늘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놓치면 후회할 만한 착한 종목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에 미리 내다보는 다음 주 투자 전략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들어서 꿈쩍하지 않았었던 중국 소비주의 움직임도 있었고 남북 경협주의 약진이라든지 그동안 눌려 있었던 IT 업종의 반등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흐름 그대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한참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까요?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 좋죠. 저도 기다리고 좋고. 있거든요. 예, 뭐 강한 반등세가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아무튼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거래소 코스피 지수, 거래소 지수부터 좀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2284포인트인데 제가 당분간은 2220에서 2350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2220이면 PBR 기준으로 포워드 PBR 기준으로도 보면 0.9
9배 정도 됩니다. 지금 한 0.93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0.9까지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0.9 정도가 되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가 있지만 결국은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이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박스권 장세, 박스권에 맞춰가지고 개별 종목에 따른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을 잡아드리면 2350 부근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도 매수하면 시장이 자빠질 때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수에 맞춰가지고 개별 종목을 선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폼페이오 외무장관이 다음 주에 또 4차 방북을 한다고 하죠. 4차 방북을 해가지고 뭐 종전협정을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종전협정을 한다고 하면 한 9월 말이나 10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있고 그리고 뭐 북한에 뭐 9월 9일 날 건국 70주년 있고 이 이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게 비핵화 관련된 스케줄표를 북한에서 제출한다.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30일이면 한국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인데 인상을 한 지 한 1년 가까이 됐죠. 근데 이번에도 인상을 못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에서 9월, 12월 두 차례 인상하고 난 후에 그때 이후에나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추석 이후에나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에 맞춰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정으로 짐작을 해봐도 뚜렷할 만한 모멘텀이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 개걸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네요. 지수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종목 보고 재미라도 좀 느낄 수 있게 착한 종목 알려주실까요? 예, 이번 주 착한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좀 올랐네요. 6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는 제가 생각에는 59,500원이나 6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방이를 작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64,500원 부근, 손절가를 5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엔터 재미난 종목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전체적으로 많죠. 총 4개, 이게 페이코 포함해서 삼성페이 포함해서 4개인데 최근에 삼성페이랑 같이 업무 제휴를 해가지고 페이코가 뭐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다 주가에 반영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 게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웹보드 게임이나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이 감소됐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반기 모바일 게임 뭐 두 개가 뭐 신작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웹게임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매출이 증가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분기 연결 실적으로 놓고 보면 3,252억, 영업이익으로 148억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44, 50% 증가했는데 자, 이거 연결 빼고 개별로 놓고 보면 컨셉 미달입니다. 컨셉 미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산업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NH엔터 아까 말씀드린 59,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다고 하면 착한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투명하고 연속성상이 없는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착한 종목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 NHN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거든요. 삼성페이를 업고 앞으로 약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감들고 있습니다. 59,500원에 매수가 걸어 놓으시고요. 목표 주가는 64,500원, 손절가 57,000원으로 짧게 닫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착한 종목까지 공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과 함께 다각도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고요. 주말 동안 태풍 조심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